안녕하세요. 인리빙 노혜경입니다. 2008년 무자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희망찬 마음으로 한 해 계획 세우셨을 텐데요. 인리빙에선 신년 건강 특집으로 전문의와 함께 건강에 대해 얘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동맥경화증에 대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가장 흔한 원인, 바로 동맥경화증인데요. 오늘 이 시간은 동맥경화증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심장 전문의 문병주 선생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오늘 유익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제 먼저 동맥경화증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동맥경화증이란 어떤 질환입니까? 예, 동맥경화증이라는 것은 피 속에 기름이 증가하고 혈관벽에 조금씩 쌓이면서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혈관 내부가 좁아지면서 거기에 기름이 쌓인 곳에 또 핏덩어리, 혈전이 생기고 이와 같이 혈관이 두꺼워지고 좁아지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요, 동맥경화증은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가요? 예, 왜 중요하냐? 동맥경화증으로 인한 혈관 이상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여기 세계에 가장 많습니다. 네. 동맥경화증에 의한 성인 사망률에 보면은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한 50%의 경우고요. 한국은 아직 한 35%에서 40%에 의합니다. 동맥경화증의 증상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혈관이 한 75% 이상 막혀야지 되는데 거기다가 더 혈관에 혈전이 생기고 갑자기 막히든지 그 혈관이 좁아지면은 증세가 생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기에는 좀 발견하기 힘들다는 말씀이신 것도 같은데요. 그렇다면 동맥경화증의 증상은 어떻게 되나요? 예, 동맥경화증의 증상은 동맥 어느 곳에 어떻게 막히냐에 따라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잠깐 보시면요. 네. 예를 들어서 뇌혈관에 동맥경화가 발생하면은 저희가 말하는 뇌졸중, 거기에 예를 들어서 뇌경색증이나 뇌출혈, 그리고 심장에 동맥경화가 발생하면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같은 것이 나고요. 팔다리 혈관에 동맥경화가 발생하면은 말초혈관 질환 같은 게 생깁니다. 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요거는 뇌혈관의 동맥인데요. 네. 보면은 오른쪽 위의 혈관은 동맥 경화증이 생겨가지고 플렉이 생기는 거고요. 네. 아래 엑스레이는 막혀가지고 내로돼가지고 막힌 데다가 그걸 풍선 확장해가지고 오른쪽 사진으로 뽑은 겁니다. 네. 제일 오른쪽의 사진은 빨간 색깔은 피가 흐르는 거고요. 네. 저기 파란 색깔은 피가 안 흐르는 거, 즉 혈관이 막혔다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대동맥, 뱃속에 있는 대동맥의 사진을 보면은 왼쪽 사진에 풍선처럼 돼 있는 동맥이 대동맥 경화증에서 나오는 네. 거고요. 네. 그리고 제일 아래 사진은 저희가 수술을 할 때 튜브를 꽂아서 다시 재치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 위험 인자가 있다면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까? 네. 위험 인자는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것, 즉 5가지. 5가지를 보면은 가족력, 네. 패밀리 히스토리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들은 흡연, 스모킹, 고혈압, 하이퍼텐션, 고지혈증, 하이퍼콜레스테롤미아, 그리고 흔히 말하는 당뇨병입니다. 네. 그 외로 저희가 얘기하는 비만, 운동 부족, 스트레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위험 인자들 중에서 이제 유전적인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동맥경화증 같은 경우에는요? 아니죠. 하나의
그 원인이지 네. 그것이 제일 크다고는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사전에 미리 좀 검사를 그 평소에 뭐 조기 진단, 조기 치료라는 예. 말이 있잖아요. 예, 그런 예. 식으로 어떤 진단들을 뭐 평소에 받아보면 좋을까요? 우선 그 가족력, 패밀리 히스토리가 있으신 분들부터 우선 잘 보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담배 피시는 분들,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을 갖다가 네. 대상으로 저희가 검사를 하죠. 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제일 많이 검사하는 게 콜레스테롤 레벨 같은 거, 예. 혈압 조절, 당뇨 그런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동맥경화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예, 치료도 치료지만요. 처음부터 예방이 제일 첫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우선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담배를 끊으셔야 되고요. 네. 네. 그다음에 기름기가 적은 음식, 뭐 체중 조절, 적절한 운동, 아니면은 음주 절제. 그러니까 술 한 잔, 두 잔 마셔도 네. 더 이상 마시지 않는 게 좋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고지혈증에 있으신 분들, 네. 다이어트도 그렇고 식이요법도 그렇지만 약물 치료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고혈압 있으신 분들도 고혈압 치료에 신경 많이 쓰셔야 되고 당뇨병 환자들도 당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동맥경화증 치료가 됩니까? 뭐 완치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봐서 완치된다고는 못하고요. 네. 그렇지만 동맥경화증이 심하신 분들도 식이요법이나 약물요법 그런 거를 하면은 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어떤 식이요법을 하면 좋을까요? 네, 기본적인 식이요법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방분 섭취를 갖다가 전체 음식량의 한 30% 미만. 네. 네. 그다음에 그 saturated fat하고 unsaturated fat, 그러니까 포화 지방산과 불포화 지방산의 그 비율이 한 1대1. 네. 네,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되고요. 거기다가 또 고기 섭취의 하루 양은 뭐 한국 분들한테는 한 반근 이하 하루에. 네. 그 고기도 그 닭고기 같은 게 좋고요. 네. 아니면은 어류가 더 좋습니다. 네. 예. 확실히 이제 기름기가 많은 음식들은 예, 그렇습니다. 나쁘겠죠. 네, 그리고 닭고기 같은 것도 껍질을 제외하시고 잡수시는 네. 게 좋으시고요. 그렇다면 뭐 특히 뭐 닭 가슴살 같은 경우에는 예, 좋겠네요. 그런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계란 노른자에도 다들 좋아하시지만 네. 일주일에 뭐 하나에서 두 번 잡수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 이내로 잡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유 같은 거는 이제 스kim 밀크나 1% 지방 우유로 잡수시는 게 좋으시고요. 음식 중에 그 관상동맥경화증 예방에 도움되는 것들을 잠깐 보면요. 네.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여기 그 곡류, 콩류 아니면 야채류나 과일을 많이 섭취하면은 오히려 더 비타민 C, 베이타 캐로틴, 비타민 E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동맥경화를 억제할 수도 있고요. 네. 저희가 흔히 말하는 아까 말씀드린 등푸른 생선, 예, 예를 들어서 고등어, 청어, 참치, 삼치 등 그런 것들이 좋습니다. 예, 혈전 예방에도 좋고요. 지방 저하를 시키는 데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흔히 먹는 마늘과 양파 등도 지방질을 저하시킨다고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그 동맥경화증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고기는 될 수 있는 대로 좀 피하는 게 좋겠네요. 예, 피하는 것은 좋고요. 네. 어떤 분들은 동맥경화증의 진단을 받으시고서 아예 고기를 못 잡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오해 같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그 세포를 재생하거나 생생하는 거기 때문에 네. 꼭 필요하니까 고기는 잡수시되 그 기름기 없는 고기를 잡수시는 것도 좋고요. 프로틴, 단백질을 너무 안 잡수시는 것도 안 좋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또 그 기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 좀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도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도 있는데요. 예.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을 해서 섭취를 해야 될지 또 좀 막막하기도 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우선 그 기름기,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류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생선알, 저희가 좋아하는 뭐 연어 알젓, 명란젓, 예? 네. 그리고 조기알 그런 것들은 콜레스테롤이 많고요. 예. 예. 또 새우, 낙지, 굴 그런 것들도 어류 중에서도 네. 콜레스테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 분들 많이 잡수시는 뭐 내장, 간 그런 것들도 콜레스테롤이 많고요. 오히려 계란, 아까 말씀드린 계란 노른자 등도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즐겨하는 음식들이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 저도 그런 게 어류의 알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조금 자제를 해서 예, 먹어야 되겠네요. 자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특히 그런 것들을 이제 젓갈류로 드시는데 소금기도 많기 때문에 훨씬 더 나쁜 영향을 끼치죠. 예, 소금기가 참 많죠. 네. 저희 한국 음식에 맵고 짜고 한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네. 거기는 소금기가 많고요. 저염식의 다이어트를 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선 일단 그 테이블에 있는 테이블 솔트 그거는 없애버리시는 게 좋고요. 네. 예, 가족분들한테 그 집에서 잡수시고 네. 외식은 좀 금하시는 게 많이 좋습니다. 예, 그렇다면은요, 그 술과 심장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네, 저희가 보면 좋다고 볼 수도 있고 나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소량의 술, 그러니까 적절하게 맥주 한 잔, 뭐 소주 한두 잔, 와인 한두 잔을 잡수시면은 몸에 이로운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high density lipoprotein이라는 것이 증가될 수가 있고요. 네. 또 혈액순환도 좋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과량의 술은 심장의 그 힘, 그러니까 수출력을 떨어뜨리게 하고요. 심장을 불규칙하게 뛰게 만드는, 그러니까 부정맥의 그 원인도 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중성지방, 트라이글리세라이드를 갖다 증가시키시면서 동맥경화를 오히려 더 악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재밌는 얘기는 저희가 그 환자들 볼 때 술 중독자들을 보면은 알코올 중독자들. 예, 알코올 중독자들을 보면은 오히려 그 동맥경화증이 없다고 많이 그러는데요. 네. 그래도 동맥경화증이 적긴 적어도 다른 병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네. 오히려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항상 어떤 병이든지 이제 과하면 안 되는데 특히 이 술과 담배는 모든 병에 항상 이렇게 따라다니는 관계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더욱이 그 담배는 저희가 볼 때 저희 몸에 제일 해로운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모두 많은 분들이 아시면서도 담배는 피시지만요. 네. 담배는 역시 줄이셔야 되고 끊으셔야 됩니다. 예. 그 담배 그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네. 그 담배는 니코틴이죠. 혈관을 수축을 하면서 네, 부정맥을 또 유발시킵니다. 네. 그리고 피를 갖다가 뭉치게 하고 혈전을 갖다가 유발시키고 그 다음에 고밀도 지단백 그러니까 high density lipoprotein 콜레스테롤을 갖다가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담배는 워낙 많은 그 문제가 있지만 저희가 심장과 담배 사이에 어떤 게 있나 그거 볼 때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는 항상 끊으셔야 되고요. 저희가 그 다음에 그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네. 담배는 환자 그러니까 본인이 끊으실 수 있는 거고 다른 병들은 자신이 끊고 싶거나 치료를 하고 싶어도 어려운 점이 있지만 담배 하나만은 끊으실 수 있으니까 꼭 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확실히 새해를 맞았기 때문에 또 많은 결심들을 하셨을 텐데 이번 기회를 정말 빌어서 정말 술과 담배 끊어보는 것 참 좋을 듯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요, 그 동맥경화증에 조금 더 이제 효율적인, 효과적인 운동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역시 동맥경화증의 그 최선의 치료는 적극적인 예방이고요. 네. 적극적인 예방 중에 그 운동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각 개인의 그 적절한 운동이 필요한 거고요. 네. 예를 들어서 운동 중에서도 동적인 운동. 그러니까 그 혈압 상승은 없고 네. 심장은 잘 뛰게 만드는 그런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그 수영, 등산, 조깅 그런 것이 저희는 더 좋은 운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장 환자들한테는. 그 대신 뭐 역기를 든다든지 무거운 짐을 갑자기 민다든지 그런 거는 많이 삼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이러한 운동들은 한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뭐 매일 하는 게 가장 좋은가요? 아니면 한 일주일에 뭐 몇 회, 뭐 몇 분 이상? 네. 예. 매일 하실 수 있으면 좋고요. 제일 좋겠죠. 네. 그렇지만 다들 바쁘시고 또 운동을 매일 하실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일주일에 3일에서 4일 계속해서 반복을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한 번 하실 때 한 시간에서 1시간 반이 제일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또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또 그리고 자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예. 운동 요법의 그런 뭐 그 빈도라든지 그런 뭐 경중이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 차이는 많습니다. 동맥경화증이나 다른 그 질환이 계신 분들은 오히려 그 운동을 하시기 전에 담당 가정의를 만나보시고 검사와 그 다음에 각 개인한테 적절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가셔서 뭐 마라톤을 뛰실 수도 없는 것처럼요. 네. 저희가 볼 때 다른 병이 있으신 분은 예를 들어서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한테 뛰라고는 못 그러고 그 대신 걸으실 수도 있고 다른 에어로빅 수영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각 환자들한테 적절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거는 검사를 받으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동맥경화증과 같은 이런 질환들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예. 이제 방송을 하면서부터 계속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예, 치료보다는 항상 예방이 제일 좋죠. 네. 예, 그 대신 동맥경화의 예방을 보면은 역시 위험인자들, 아까 말씀드린 위험인자들의 네. 제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제일 위에 있는 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흡연. 네. 예, 그런 거는 저희가 없애야 되고요. 고혈압도 저희가 얘기하는 게 항상 사일렌트 킬러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거는 증세가 없이 옵니다. 그래서 고혈압 치료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고혈압 치료는 저희가 잘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고지혈증, 하이퍼콜레스테롤미아도 저희가 한마디로 어그레시브하게 방지를 해야 되고요. 네. 당뇨병도 그렇습니다. 흡연은 아까 말씀드려서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다시 기름기 없는 음식 섭취 같은 거, 술 절제, 적절한 운동, 비만증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네. 동맥경화증이라고 하면은요, 뭐 이제 혈관벽이 좀 이게 좁아져서 예. 이게 혈관의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생기게 되는 병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 그렇다면 지금 비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확실히 이제 비만인 분들이 그런 동맥경화증에 걸릴 위험이 다른 마르신 분들에 비해 훨씬 더 높지요. 약간은 높다고 보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마르신 분이 동맥경화증이 없다고는 저희가 못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콜레스테롤 레벨이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고혈압, 뭐 당뇨 같은 것들의 비율이 네. 있기 때문에 거기다 예. 담배 네. 그렇기 때문에 꼭 비만증이 있으시다고 동맥경화증이 있으신 건 아닙니다. 네. 동맥경화증을 잠깐 더 설명드리면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느 부위에 혈관에 막히냐에 따라서 저희가 동맥경화증의 증세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예. 한마디로 혈관이 좁아지면서 예? 그러니까 하이웨이를 가면서 하이웨이가 좁아질 때 네. 예? 보통 때는 그래도 자동차들 뭐 다 패스는 하지만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러시아가 생긴다든지 그러니까 갑자기 몸이 피가 더 공급이 필요할 때 그럴 때 디맨드는 올라가는데 예? supply 한마디로 네. supply는 못 쫓아가기 때문에 그 중간에 mismatch입니다. demand하고 supply에.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어느 쪽에 그러니까 뇌면은 뇌에 피가 안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심장이면은 심장 근육에 피가 안 통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게 이제 동맥경화증의 증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증상은 어느 부위에 어떻게 막히냐에 따라 가지고 네. 뇌혈관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뇌혈관이 막히면은 뇌졸중, 네. 뭐 중풍도 걸리시고 그렇게 되시고 심장이면 심장마비 뭐 그런 식으로도 나오시고요.
네. 뭐 신장이 막히시면 신장이 나빠지실 수도 있고, 다리 혈관이 망가지시면은 다리, 그러니까 팔, 다리 쪽으로도 또 이제 망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동맥경화증이 정말 만병을 일으키는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하나인데 싶은데요. 그렇다면 혈관이 막혔을 때, 그 동맥이 막혔을 때는 뭐 수술로만 치료가 가능한가요? 예, 수술로도 치료하지만 네. 피가 우선 뭉쳤으면은 피를 우선 그 녹이는 약물을 쓸 수도 있고요. 네. 그게 부적절하면은 그 다음에는 혈관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그 수술도 하지만 수술 전에 그 풍선 확장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텐트도 삽입해 가지고 집어넣고 해 가지고는 가능합니다. 네. 오늘 동맥경화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동맥경화증을 뭐 예방하기 위한 생활 수칙이라든지 뭐 섭취하면 좋은 음식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할 거는 거의 없고요.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요거는 제가 챌린지라고 썼는데요. 네. 요거는 그 고지혈증, 하이퍼콜레스테롤미아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 카나다 전체 인구의 18살부터 74세의 그 인구를 볼 때 거의 카나다 사람의 한 44%가 그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이퍼콜레스테롤미아. 그렇지만 거기서 그 치료를 적절히 받고 있는 환자는 한 14%에서 15%뿐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65%, 그러니까 거의 3분의 2의 환자분들이 자기가 그 고지혈증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고, 네. 한 25%, 22%에서 25%의 환자들은, 고지혈증이 있으시지만 치료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당뇨. 요거는, 한, 카나다 인구의 한 5%의 그 분들이 그 당뇨를 가지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아까 그 슬라이드처럼 한 75%, 4분의 3의 환자들이 치료를 적절히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27%만이 겨우 받고 있고, 그 한 50%는 치료는 받지만 조절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혈압,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그 사일렌트 킬러라고 저희가 그러는데요. 다시 그 카나다 인구의 그 18세에서 70세의 분들을 보면은 한 22%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그 중에서 저희가 진짜 적절히 치료가 됐다 하는 환자는 한 13%, 15%뿐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한 반쯤이 한 43%가 자기가 고혈압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고, 다른 분들은 치료를 받으시면서도 치료가 안 되시는 분들, 아니면은 치료를 아주 안 받으시는 분들,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 하이퍼텐션, 다이비티스, 그리고 그 하이퍼콜레스테롤미아, 그런 거를 갖다가 더 자세히 그 가정의를 통해서 검사하시고, 네. 그러한 그 다음에 치료를 받으시면은 동맥경화증을 갖다 더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무엇보다도 평소에 자신의 건강에 대한 아주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꾸준하게 가정의 선생님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심장전문의 문병주 선생님과 함께 동맥경화증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러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리빙이 준비한 신년 건강 특집과 함께 하시면서 건강한 올 한 해 되시길 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 가정에 소망하는 모든 일들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에도 인리빙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한 주간도 즐겁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